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영업자 사실 지금 퇴로가 없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동안 많이 어려웠죠.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고, 제 주위에도 지인들 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습니다만은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업종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지금 한 1년 8개월 동안, 1년 6개월, 7개월 동안 상당히 어렵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비단 자영업자만의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은행의 부실로 이어져 가지고 과거와 같은 전혀 뜻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트리거가 되어 가지고 경제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신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 폭탄, 대출이 이 금융 쪽으로 위기로 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출 대신 대출로 버티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만기 상환을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 집단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만기 연장을 점진적으로 기일을 정해두고 연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1년, 2년 이렇게 임시 방편적으로 그렇게 연기한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에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자영업자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IMF와는 상황이 또 다른 어떤 위기의 그 상황이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허덕이는 자영업자, 빌린 돈을 갚으라 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 먹고 살 돈도 없다, 이런 참 정말 어려운 걸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 위에 재연장 목소리부터 해가지고 대출 돌려막기로 임명하고 있다.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 대출 돌려막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특히 유흥주점, 호프,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제한의 타격이 상당하다 하는 거. 그래서 빚내서 빚막는 자영업자, 장기간 매출 감소, 대출 부도 위기로 직면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금 이자 상환 미룬 금액이 111조 가량 된다. 작년보다 70%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유예 조치 4달 종료되는데 금리 인상까지 겹칠 때에는 도미노 파산이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특히 자영업이 타 지방보다도 아주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8월 2주차 노래방 매출이 영원 수준이다. 그래서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경제 붕괴의 우려도 있다 하는 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출을 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 대출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출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대출 만기 이자 상환을 재연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과 출구 전략의 필요성이 있다 라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장과 여러 은행연합회가 지금 신용회복 지원 관련 금융 간담회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근데 일부 전문가는 위험 수위에 다다른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유예 조치 마감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했죠. 이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제가 신문을 적게 보는 건 아닌데 지금 뭐 대선 모드로 있죠. 그래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여야이죠. 대선 주자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신문에 상당수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제가 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은행의, 제가 잘못 적었는데, 자,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은행의 부실로 이어졌을 때, 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의 부실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은행권에 공급한 신규 대출 보증액이 2천억 원에 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년치 신규 보증 금액이 1조 2천억인데 19년 이전까지 매년 신규 공급한 연간 보증액 4천억 정도 되는데 3배 수준이다. 그럼 올해는 더 많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1년치 보증했는 금액이 4천억인데 코로나가 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 3배 정도 보증을 해줬다 하는 겁니다. 올해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심각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대출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회생 여력이 있는 흔히 말하는 차주라고 하죠. 대출을 한 사람과 파산이 가셔한 차주가 각각 얼마나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실이 과연 나중에 있죠. 유예 조치가 끝나고 이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때가 되면 이 부실이 터질 수 있다 하는 게 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실 여신, 그러니까 대출을 어떻게 보면 상환할 수 없는 부실 여신을 향후 1년 더 끌고 간다고 해가지고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실 개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이 파산을 하거나 하게 되면 개인이 몫이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쟁에 준하는 재난 상황이다. 그렇게 보통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융사들이 차주들의 부실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죠.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분명히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지금 어떤 위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해법도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IMF 때는 외환의 어떤 위기였죠. 위기였는데 물론 기업의 방만한 운용도 컸습니다만 일단 달러 부족입니다. 외환 위기. 자, 그렇다 보니까 대마 불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시절이죠. 대기업도 상당수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때가 정정한데 20년 좀 넘었죠. 한 25년쯤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때 상황은 사실 언론에서 있죠. 엄청나게 대기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하여튼 대기업이 부도나니까 실업자가 양상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서민 경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물론 뭐 수습을 상당수 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상당히 있었지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 소상공인의 어떤 위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이것을 투입할 것인가?
보통 개인이 있죠. 개인이 어떤 파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책임지는 국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개인의 어떤 소상공인의 대출이 이 여신이 부실화됐을 경우에 은행으로 그 리스크가 전이되었을 경우에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가 파산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겠지만 과연 개인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졌을 때 정부는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지가 제가 볼 때는 저도 궁금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이 어떤 해법이나 대안을 좀 내놓았으면 하는 그런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이 지금 신문지상에 또 보도되고 있고, 여러분 주위에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 주위에도 과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좀 어렵다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포기하는 그런 분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되든지 해가지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있죠.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출근 시간에 그렇게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인식하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